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3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머라운 프라이빗 2차 마이너스 43%.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되냐면 14.95억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8.5억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느낌이 납니다. 완촌 3점 그린코어 에듀파크 거래 건수가 좀 있었죠. 마이너스 43%. 버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마이너스 43%. 캐슬 골드파크 마이너스 43%. 현대 아이파크 마이너스 45%. 현대 아이파크가 근래 들어서 계속 1,000만원씩 야금야금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45%까지 이르렀는데요. 수성구 지역 마이너스 43%. 마치 짠 듯이 가격이 이렇게 이뤄지네요. 동파크, 서파크 이렇게 있었고요. 제가 범사 만삼 특집 그저께 다뤄드렸었는데요. 그 입주 물량 많이 몰리면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그 우려도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범사 만삼 특집은 조회수가 한 4천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CG 지역은 해보니까 얼마? 2천도 채 나오지 않아요. 조회수가. 이 같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CG 지역은 규제 지역 해제 이후에도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조회수,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CG는 좀 멀어져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 요거 어제 나왔었는데요. 어제 앞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요 댓글 중에서 엘리넷들 어제 큰 폭으로 거의 마이너스 43% 나왔잖아요. 미분양 났거든요. 세금 내도 남는 당산에 더 떨어져야 해요. 미분양 났어. 저는 아니라고 기억했거든요. 이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 굉장히 뜨거울 때였거든요. 2018년도 여름 무렵에 결과가 나왔을 때 경쟁률, 전체 경쟁률은 16.7대 1, 최고 높은 것은 45.4대 1까지 미분양 났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뭐 맞니 안 맞니 따지는 건 그 이후의 문제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 어제 뉴스 나왔다 정정되었는데요. 고정금리 대출을 갑자기 변동을 한다는 날벼락이 나왔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퍼날라졌었죠. 그러니까 금강원이 나섰습니다. 금강원이 나서서 야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금리 인상을 철회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신협으로서는 청주 상당 신협, 이 신협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금강원의 해석은 뭐 천재지변 등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은행이 망하더라도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면은 금리를 못 올린다는 말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 불똥은 또 어디로 튈까요? 불똥은 어디로 튈까요? 금융당국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은 이거였어요. 야, 너희 예대율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이 예금 이자를 갑자기 팍 올려줬습니다. 그래놓고 대출 이자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예금 이자 새로 들어오는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기존 대출자들 대출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예금 들어오는 건 요만큼씩 들어와요. 요거 예금이자 조금 올려주고 대출이자 왕창 올려버리니까 어느 게 더 이득이었나요?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금융당국 첫 번째 조치 좀 실패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금이자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예금 인하했어요. 대출금리도 인하했어요. 갑자기 은행에 돈이 덜 모입니다. 그러니까 신효같이 아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자, 이번 세 번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제 금리 변동 했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럼 과연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요걸 예측해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같은 고통이 소수에게 집중됨. 이제 대출 갱신되는 사람들 이제 높은 금리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대출하는 사람 높은 금리를 물어야 됩니다. 아니면 대출 중단 사태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대출 중단 뉴스들 여러분들 들으실 거예요. 뭐 현대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갑자기 멈춥니다. 5년 만기 도래하는 사람 대폭 금리 인상 높아집니다. 신규 대출하는 사람 금리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 더 크게 불똥이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주 상당 신협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 약간까지 들어밀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좀 우려스럽기도 하죠. 변동금리로 금강원에서 바꾸지 말래요. 그렇다면 원금 일부 상환해주세요. DSR 40%, 뭐 LTV 60%. 이거 집값 막 떨어지죠.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원금 일부 상환하라는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 못하면 어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금리로 갈아타라 그럽니다. 이 대출 초과분
초과분에 대해서 일부 상환하기도 하고 중금리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제발 그냥 변동금리로 바꾸게 해주세요. 차라리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낫지 돈을 못 구하면 그보다 더 큰 난리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것도 실드 쳐주려나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이런 거 보면요. 담보물 가액 감소 현상. 아까 수성구적 보셨잖아요. 거의 14.955까지 갔던 것이 8억대로 주저앉는 이 현상. 담보물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원금 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돈 더 구해넣으란 말이거든요. 돈 더 구해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럼 그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담보 추가 담보 제공 더 받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행의 부실 이거 금융당국이 책임져 주나요? 지금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자영업 부실. 부실은 1,000조 아니죠. 자영업 대출이 1,000조죠. 이 중에 자영업 대출을 받아서 일부 주택을 사는 데로 들어가고 돈이 군데군데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계속 유예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또 유예가 끝나죠. 종료되죠. 또 유예할 건가요? 폭탄을 어디까지 뒤로 밀 건가요? 이번 정부 임기 시작한 지 이제 1년 지났어요. 이제 1년도 안 지났어요. 야, 이거 일이 너무 커지는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더라. 이거 그전 정부에서도 미뤘던 것들이 폭탄 돌리기 해보셨잖아요. 이거 자꾸 옆으로 이게 심지는 짧아지고 계속 돌리고 있는 가운데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더라. 자, 어떻게든지 밀고 하는 게 지금 임기 4년 차 이상 되었으면 모를까 좀 힘들지 않을까. 세 번째, 큰 거 터지면 지난 정부 탓하고 끝나려나. 이 가게가 망해서 막 줄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이 이 줄도산하는 이런 분위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칠 때 정부는 분명히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야, 지난 정부에서 대출 너무 많이 내줬어. 돈 너무 많이 풀었어. 우리는 지금 돈 줄이려고 하고 있어. 예산도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잖아. 우리 정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탓이야 하고 넘겨버리면 망하는 가게는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은행이 주담대 원금 일부 상환 요구한다는 요구 뉴스 제가 한 10개월 전쯤에 영상을 올려놨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참고해볼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요즘에 그 재벌집 막내이 좀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들어앉았구나. 여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들어앉았구나. 주간 실거래 지수 나타났는데요. 마이너스 0.87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되었어요. 수도권도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낙폭이 더 커졌어요. 인천의 전세지수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서울, 경기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대구 전세지수 낙폭 조금 줄어들었어요. 인천하고 약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하지만 낙폭이 큰 것은 매 한 가지다. 지금 부산도 견뎌내지 못하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경남이 뒤를 받쳐주지 않아요. 광주와 울산 이 냉기마저 지금 부산까지 뚫고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고요. 대구의 하락 가장 큰 주범은 어디더냐 살펴보니까 지난주 살펴봤었는데 지난주에는 수성구가 마이너스 1.3% 수성구가 가장 선두에 나섰습니다. 애법 서울 따라합니다. 애법 수도권 따라합니다. 수도권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 현상.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대출금리 2018년 3.5% 대출자들 이제 7% 금리 감당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네모로 다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좀 긴장됩니다. 네, 후원 기자 여기에 올려놓은데요. 카카오뱅크. 네. 자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후원 계좌 맨날 띄워놓고 하던데 이거 좀 후원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하려니까 낯간지러워서 좀 하기가 좀 그렇네요. 대구 매도 물량 오늘 소폭 감소해서 31,491건, 전세 물량 소폭 감소해서 11,900건, 예상치와는 한 1,100건 현재 차이 나는데 1,200~1,300건 정도 차이 날 것 같고요. 요거 내년 예상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월세 물량은 7,541건, 연초 대비 거진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했을 정도로 월세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세 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월세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임대 물량 19,445건이었고요. 아파트 거래량 31건 중에 신고가는 1건이 있었고 12월 거래량은 한 9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12월 거래량은 900건 가까이. 대구에서 900건 거래가 나타나는 적이 900건 이상 거래가 나타났던 적은 3, 4, 5월달 대선 기대감을 잔뜩 품었을 때 요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900건 거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요거 마무리되는 시점이 거래량이 거의 일치한다. 네, 지금 12월 추가 거래량이 900건 1건 넘어서기는 살짝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900건대의 거래량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계속 연속의 충격이었는데요. 수성구, 범호동 그리고 황금동, 만촌동, 범사만산부터 시작해서 황금동까지 캐슬 골드파크 1단지까지 묶어서 이 세트로 마이너스 43% 정도 나타나더라. 마치 짠 듯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하락폭 한채가 거의 1+1 개념 같아요. 범어 라운 프라이빗 매매가 전세가 거의 맞닿아 버렸어요. 거의 만촌 3종 그림과 에듀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세 터져 나오면 정말 몇억 수억씩 돌려줘야 되는 그런 가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캐슬 골드파크는 심지어 매매가 전세가가 역전되는 사례도 나타나는데요. 최근 전세 가격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 2억 3천. 매매 가격 4억 8천. 곱하기 2를 하니까 좀 납득이 되시나요? 내년에 지금 여기 범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 가격이 최고 6억까지 갔었던 것이 4억 7천으로 떨어졌어요. 이 범어동 지역의 전세 물량이 범어 만촌 지역에 만촌동으로 살펴보는 게 더 맞겠네요. 만촌동. 자이르네라는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 몇억 개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년에 전세 물량 더 풀린다고 생각했을 때 만촌동 이쪽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는 소진시킬 수 있는 물량은 한정적인데 물량은 너무 많더라. 결국 가격은 더 조정을 받을 것이고 현재 4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는 전세 매매가는 8억. 쫄주 비슷해지죠. 근데 전세 가격이 더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좀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단기 초록나라 고점 대비 20% 떨어져서 4억 8천 53평형이었고요. 동대구 우방 아유쉘 2년차 지났는데 6억까지 갔던 것이 4억으로 떨어지더라. 영경지구 이런데 3.5억에 거래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외곽지역 2년 지난 외곽지역 그리고 요건 시내권 가격. 네, 영경 대단해 이렇게 글 쓰던 사람들 있었어요. 영경지구 대단해라고 글 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더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내권 너희는 떨어지지만 우리는 숲세권은 괜찮아 이랬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체 흐름이 다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산 이편은 세상 고점 대비 30% 떨어져서 3억 7천 25평형이고요. 현대 아이파크 34평 3.8억까지 거래되던 것이 지금 이렇게 왔어요. 지금 제가 신월정 특집도 어제 만들고 있었는데 진짜 2시간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 아파트 일일이 대조하고 쪼개고 하고 있으니까 막 손가락이 막 쥐가 나려고요. 네, 아무튼 현대 아이파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1차인지 2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5억에 누가 급매로 판다고 했을 때 사람들 이거 사려고 난리 났었어요. 내가 당장에 현금이 없어서 못 사지. 저거 사고 싶다. 왜? 이거 가격이 6억 7천 거의 호가로는 막 7억까지 갔던 물건이 고점 대비 거의 2억 가까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지라고 했던 사람들 지금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지금 고점 그때 대비 1년 만에 거의 1억 가까이 그때 급하게 샀던 사람들 1년 만에 1억 가까이 손해보는 그런 현상. 고점 대비 이게 한 40% 이상 계속 빠지고 있죠. 월배역 라운 프라이빗 연식도 얼마 되지 않은 것들. 네, 67제곱미터 가격 3억 6천 복현 아이파크 2년을 버텨내지 못하고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고요. 장원 젠트룸 아파트 이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동 시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지역들 가격 더 많이 떠들었던 지역이 더 많이 빠지더라. 그러면 떠들었던 자들이 더 먼저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시장 분위기 더 빨리 느끼거든요. 남산 2평 25평 가격 고점 대비 40%. 이게 조금 약간 냄새가 살짝 나는 것이 이게 왜 세트로 왜 묶였냐? 남산 2평 세당 너희 세트로 왜 묶였어? 왜 이렇게 거래가 되었지? 연달아 거래되었지? 2017년 이후의 아파트들은 이 무조건 LH가 아닌가 이 의심부터 들어요. 이 가격대도 보면은 LH에서 매입했을 법한 그런 가격대거든요. 아닐지도 몰라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까 어렴풋이 추측만 할 뿐입니다. 월배 2편은 세상 25평형. 이것도 거의 반토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전세가가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월성동 특집은 나중에 따로 다뤄드릴게요.
대공역 화성파크 드림위드 고점 대비 거의 한 40% 정도 빠져서 2억 5천, 25평. 이 평당 얼마? 이런 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축은 평당 이거 청구타운 한번 환산해보면 한 800만원 정도? 외곽지역, 많이 외곽지역 800만원 정도? 그래도 한 준신층급의 10년차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평당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살펴보시면, 특정 아파트들 몇 개를 정해놓고 살펴보시면 그 흐름들, 가격이 전체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목련 17평형 가격 이것도 30% 이상. 가격 낮은 구간도 막 떨어져요. 이런 것들 보면 야 이거 갭 투자했던 사람들 절단 나겠는데 1000만원, 2000원 먹으려고 하다가 신암동 보성 1차는 고점 대비 이거 거의 40% 이상 빠지잖아요. 1000만원, 2000만원 먹으려고 하다가 3000만원, 4000만원 날아가는데 이것도 갭 투자 막 10개씩 한 사람들 있죠. 막 머리 빠져가면서 세입자 맞춘다고 머리 빠져가면서 그 고생해가면서 했는데 웬걸 이병철 회장이 말했어요. 투기의 대상을 잘못 정했구나. 대구 아파트 건당 거래 대금은 연일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900건까지 나온다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빙하기 돌파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 내년에 여러가지 규제 해제책 나오죠. 그 중에 지방에 또 뼈 아플 게 나오죠. 서울 규제 해제.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에 규제지역 지정된 거 일부 해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야 그러면 어디 거 살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야 범호동 15억까지 갔던 것이 뭐 8억 9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헬리오시티 얼마요? 한 25억까지 갔었나요? 25억까지 갔던 것이 한 뭐 14억 15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야 서울이냐? 네, 그런 갈림길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6억 이상 거래량. 그럼 누가 사냐? 꼭 이 전세 기간이 끝나고 뭐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운대가 그는 뭐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뭐 누군가는 2020년에 결혼해가지고 아주 비싼 집을 사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집값 좀 떨어지고 하니까 결혼해서 집값 고점 대비 많아 떨어졌을 때 요럴 때 한 3억에서 4억짜리 물건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거 생애 최초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대출 금리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였을 상태에서 대출 받으면 뭐 1% 후반 뭐 그 정도까지도 있었지만 2% 중반 후반. 근데 디딤돌도 찾아보니까 근래에는 3%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뭐 혜택이 있는 사람은 플러스 혜택을 받으면 한 2.5%에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면 향후 5년 10년이 지나도 뭐 이런 금리 구경하기 힘든 금리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아닌 그런 시간이네요. 6억 이상 거래량. 그 수성구에 그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되어도 그래도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성구 거래량 늘어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파트 개수를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달서구만큼 거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북구의 거래량이 0이었어요. 제가 올 초에 상반기 중반기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북구 지역 거래량 곱하기 4를 하니까 대구시의 거래량이네요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북구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0이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7건 중에 한 건의 신고가가 있었고요. 빌리브 프리미어 10억, 요거는 좀 13억까지 갔었는데 이게 내부 자체 인테리어하고 돈 들어간 이거만 한 2억 정도 돈이 든다고 하죠. 수성포 W가 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가요? 여기 입주권 가격이 막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 요것도 입주권일 거예요. 아마 분양권 아니고 입주권일 텐데 이것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인가? 청라헬스자이 6억 원에 거래되었고요. 59제곱미터는 4억. 네, 전세 거래량 47건. 근데 요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1월달 이제 마무리 다 되어 가거든요. 예년 평균 요 초록색 덩어리가 여기 지금 17년에서 21년 사이의 평균 수치입니다. 이 평균 수치 훨씬 못 미치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내년 입시 앞두고 옮겨 다녀야 돼요. 근데 없더라는 거죠. 지난달과 비교해 봤을 때도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는구나. 그러면 뭐가 늘었느냐? 월세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비율이 요 속도로 간다면 내년
2월 달 정도만 되더라도 월세를 계약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4,800만 원 수준까지 연중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거래량이 11월, 12월 요거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11월, 12월 이때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2020년도 그랬고, 2021년도 그랬고, 2020년도 그랬고, 2019년 11월, 12월 이맘때가 거래가 좀 많고 요런 시점인데 이상합니다. 지금 11월, 12월에 전세 거래량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3억 미만 비중은 올라가고요. 4억 이상 비중은 10%. 이거 지켜내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10%. 월세 거래량이 예년보다 많은 상태. 월세 가격은 예전보다 비쌌고, 근데 보증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보증금이 근래 들어서 월세 보증금이 떨어지고 있다. 월세 가격 자체도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느낌이고, 월세 물량이 연초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으니까 월세 임차인에게 많이 부담시키고 싶더라도 나는 많이 부담시키고 싶으면 임차인은 그런 집을 선택하지 않겠죠.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